자, 이제 우리 3차 시 수업을 시작을 해야겠죠. 자, 2차 시에서는 의사소통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떠한 장애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얘기를 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었고, 뭐, 너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안부를 묻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또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때요? 각자의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다? 갈등이라는 게 생긴다, 의사소통 안에. 자, 그래서 그러한 갈등은 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요런 것들을 우리 이번 시간에 배워볼게요. 자, 갈등 관리의 개념이에요.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진 그림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지 않은 표정으로 서로 각자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라는 건 사실은 좋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서로 각자의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언쟁을 벌이는 걸 우리는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를 얘기를 할 거고요. 이러한 갈등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어떻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갈등 관리의 개념. 갈등은 서로 이해가 상충되거나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방해가 될 때 일어난다. 자, 그러니 회사에 가면 부서가 이렇게 다 각자 다르게 존재를 하고 있죠. 자, 이 부서마다 본인들의 입장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떤 데에서는 이익을 회사 매출을 올리는 자, 매출을 올리는 걸 담당을 할 거고요. 자, 어디서는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을 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부서에서는 이제 인사 관리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팀이 나눠져 있는데 매출은 뭐예요? 물건이 많이 팔려야 하는 거죠. 물건이 많이 팔려야 매출이 오를 거예요. 자, 그럼 물건이 많이 팔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가격이 낮아야죠. 다른, 그러니까 동종업계의 다른 본인과 같은 제품, 비슷한 제품보다 가격이 낮아야 내 물건이 내가 만든 우리 회사 제품이 많이 팔리게 되겠죠. 그러니,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야 해. 하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서는 어때요? 자, 정해진 원가, 단가라는 게 있는데, 상품의 가격을 낮추면 어때요? 이익이, 폭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면 이익이 남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서 매출을 상승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장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뭐다? 갈등이다. 성격, 태도, 목표, 담당 업무 등 서로 다른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조직에서는 서로의 이해가 오거나 많은 영역에서 갈등이 유발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본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목표라는 게 다르고 입장이라는 게 다르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같은 일을 두고도 성격이 서로 다르면 요 같은 일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언쟁을 하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자,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바가 서로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서로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회사를 떠난대요. 사람이 대부분 싫대. 일이 싫은 것도 있지만 일보단 사람이 싫대요. 왜? 사람과는 의사소통이라는 걸 하죠. 의사소통이라는 걸 하고 그로 인해 이 안에서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긴다. 자,
일이 힘든 거, 일을 줄이거나 아니면 일을 다른 부서에 맡기거나 다른 팀원과 나누거나 하면 되지만 사람과의 일은 어때요? 음,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업무 부서별로, 어, 업무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갈등이 생기고요. 또 성격에 따라, 목표에 따라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 때문에 회사를 떠난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잘 해소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자, 사람과 내부적인 요인의 해석의 충돌, 그 다음에 다름의 충돌, 이해관계의 충돌, 구조의 충돌, 이렇게 네 가지, 갈등을 이렇게 네 가지로 보고 있고요.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사람과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게 해석의 충돌, 일과 업무, 내부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사람과 외부적에 발생하는 다름의 충돌, 그 다음에 일 업무와 외부적으로 생기는 구조의 충돌,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갈등의 네 가지를 배워볼 건데요. 자, 요 네 가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름의 충돌이에요. 자, 외부 요인, 사람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했죠. 그래서 체질, 성향, 가치관에 의한 갈등이 발생한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나 술 잘 못 마시는 거 알잖아. 에, 그래도 한 잔해. 자, 다름인 거죠. 자,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충돌이에요. 이 사람의 성향이 다르고, 이 사람의 성향이 다르고, 이 사람은 술을 못 마시고, 이 사람은 술을 잘 마시고, 이 사람은 밖을 던지는 걸 좋아하고, 이 사람은 안에 있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내성적인 사람과 외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고객 응대를 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요.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이 들어왔을 때 첫 인상으로 웃으면서 환하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고객이 이거 궁금한 점을 물을 때 답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지켜보고 있다가 고객이 뭔가를 찾아 헤맬 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객이 들어온 그 순간 고객이 필요한 거를 먼저 물어보고 먼저 다가가서 물어보고 응대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게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죠. 다름인 거니까. 나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옷을 사러 갔는데 나는 내가 충분히 보고 싶은 만큼 옷을 이 매장, 저 매장, 그 다음에 뭐 여기 다 보고 그리고 옷을 고르고 싶은데 점원이 와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뭐 이거 어떠세요? 권하면 저는 그 매장을 그냥 나와요. 왜? 불편하니까. 그냥 저는 제가 마음껏 제가 원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컬러, 이런 것들을 찾길 원하는데, 저에 대해 모르는 직원이 와서 뭔가를 권해주고, 이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할 땐, 그 상황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니, 고객들도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응대하는 거에 다름을 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이렇게 해 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도 다름으로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자, 구조의 충돌. 외부 요인과 일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자, 외부 요인,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리고 일 업무의 특성, 관습, 문화, 시스템. 그러니까 회사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우리는 구조의 충돌이라고 한다. 자, 세 번째, 이해관계의 충돌이에요. 나의 의지가 많이 개입되는 내부 요인과 사람이 아닌 일 업무 때문에 생기는 갈등. 자, 보면 여기 그림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팀 핵심 인재를 이 시기에 내놓으라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 팀에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업무적으로 어떤 사람이
참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역량이 우리는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래? 안 돼. 우리도 지금 바쁘단 말이야. 사람이 필요해. 사람을 빼갈 수는 없어. 라는, 이해의 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뭐,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우리가 취업을 해서 나가게 되면, 어, 이제 휴무라는 걸 정하잖아요. 자, 휴무라는 걸 정할 때 있어서 뭐 일요일날 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월요일날 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이 휴무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일요일은 무조건 쉬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요일날 무조건 안 쉴 수는 없잖아요. 이때 무슨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저 요때는 꼭 쉬어야 해요. 요때 휴무를 조정해 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한다면 안 돼. 일요일은 우리 매장은 일요일 바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 하지만 저 그날 결혼식인데요. 혹은 저 그날 가족 행사가 있어서 이날은 꼭 참석을 해야 돼요. 하는 등의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다. 자, 업무적으로의 문제, 일 때문의 문제, 혹은 상사가 밑에 사원에게 어떠한 일을 지시를 내렸을 때 그 일이 자신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대부분 못하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로 인해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한다. 자, 해석의 충돌이에요. 자, 내부 요인과 사람의 특성에 따라 생긴다. 자, 같은 햇빛을 보고 있는데 해가 너무 뜨겁다 그러고 햇볕이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해석. 우리 앞에서 의사소통에서 부호화하고 부호화를 해석하는 걸 얘기를 했었죠. 그 해석을 할 때 본인이 경험이나 본인의 처해진 상황 이런 것들에 의해 달라진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일을 가지고 자, 우리 가장 많이 드는 얘가 자, 물컵에 물이 요만큼 들었을 때 물이 이렇게 반 들어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반만 있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 반이나 남았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이나 남았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반만 남았네, 반이나 남았네. 자, 어때요? 반밖에 없어? 와, 아직 반이나 남았네가 서로 다르죠? 자, 같은 물컵에 물이 반만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체질, 성향, 취향,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회사에서 어떠한 업무를 주어줬어요. 자, 이번 달 매출을 1,000만 원 채워야 돼요. 1,000만 원 채워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떻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내야 될지 어떤 걸 할지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겠죠. 자, 1,000만 원이라는 매출을 채우는 게 어려운 일은 누구나 동일하게 다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떻게 처리하지?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거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거를 목표를 이룰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은 네 가지에 얘기할 수 있다. 자,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요. 첫 번째 선별적 갈등 해소. 자, 중요하고 급히 해결해야 할 부정적 갈등을 선별해서 그것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집중하며 나머지 갈등을 적절히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면 일단 무시하고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는 방법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자, 그러니 무슨 얘기예요? 선별적. 골라내는 거죠. 자, 지금 갈등이 생겼을 때, 지금 바로 해결을 해야 할 것과 회피, 조금 미뤄두는 것들을 선택을 한다. 자, 왜? 자, 바로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자, 바로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또한 그렇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집중하면, 어때요? 나머지 집중했을 때 요것이 해결이 되면 참 좋겠죠. 근데 노력을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나지 않으면, 이때는 다른 일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해결이 지금 바로 되지 않는다면 적절히 회피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사람을 기다려보고 그 갈등의 기간들을 좀 지켜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친구랑 싸우고 나서도요, 바로 손 악수하고, 괜찮아, 미안해 하고 사과를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냐에 따라도 그렇겠지만,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무조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과 집중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회피라는 건 모른 척하고 도망만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벌기 위한 회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갈등 당사자들에 대한 이해예요. 자, 갈등을 해소하려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 그들이 누구이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고 어떠한 가치, 성격, 감정 자원들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자, 그러니 자, 갈등이 벌어진 사람들의 사이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누군가 중재자가 들어가겠죠. 이 중재자는 대부분 CEO가 되겠죠. 자, 중재자가 들어갔을 때 어느 한쪽의 편만을 들어서도 안 되고요. 여기에 중립이 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누구를 위한 거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지를 정확히 명시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자, 이 사람은 자, 우리 레포트를 예로 들어 볼게요. 자, 레포트를 제가 냈는데 언쟁을 벌이는 거죠. 레포트가 너무 제가 만약에 레포트를 10장을 냈어요. 자, 10장을 냈을 때 아니 레포트 너무 많아. 5장이면 돼. 여기서는 아니야 레포트 10장이면 충분해 라는 언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자, 제가 레포트 10장을 냈을 때 이유가 있겠죠. 10장의 어떤 주제로 가지고 10장을 만들어 오세요 라고 했을 때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재자인 제가 자, 이 갈등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자, 내가 레포트 10장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입장은 자, 여기는 저는 이제 10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5장이 왜 안 되는지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갈등에서 이 사람을 이해시킴으로 인해서 갈등을 해소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자, 직장에 가면은요, 같은 직급에도 똑같은 업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의 양이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을 수도 있어요. 자,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남의 일을 도와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행동이 조금 느리거나 혹은 너무 꼼꼼해서 하나의 일이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거나 그러다 보니 업무의 양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둘 다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꼼꼼한 나머지 1부터 10까지가 완벽해야지만 되는 사람이라 속도가 느려서 일은 아직 이만큼이 남아있는데 요만큼밖에 처리를 못한 거과 똑같은 업무를 줬을 때 이 사람은 요만큼만 남겨둔다면 일은 하고는 있지만 업무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자, 이 사람들의 이러한 갈등을 중재자가 끼어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누구의 입장을 대변을 할 때
충분한 그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중재로 인해서 어느 한 사람의 감정이 상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그런 당사자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갈등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자, 조직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의사소통에서의 차이, 구조적 분화, 개인적 차이, 세 가지 원인 등에 기초하여 갈등 원인을 파악한다. 자, 의사소통에서의 차이, 구조화적 문제, 개인적 차이. 자, 의사소통에서 우리 앞에서 상향적, 하향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하향적 의사소통을 했을 때 어때요? 말을 할 때 너무 적은 양만 얘기를 하면 밑에 부하 직원이 사원이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위로 보고할 때 핵심만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또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 계시는 팀장님이 불편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자, 이러한 것들의 원인을 파악해서 이것들을 조정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자, 구조적 분화. 구조적으로 분화, 구조가 어떻게 쪼개져 있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개인적 차이. 안에 사원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면 다 개인적 성향들이, 성격들이, 생각들이 다 다르겠죠. 자, 요것들을 어느 정도, 중간 지점을 찾아주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이들의 성격이 다름으로 인해 생기는 갈등. 그것들을 원인을 파악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등 해소책의 선택과 실행이에요. 자, 갈등 해소책은 자신에 대한 관심 정도와 타인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협력형, 배려형, 회피형, 지배형, 타협형.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름에서 보다시피 어느 정도 보이죠? 어떤 건지가? 자,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갈등 해결 방법이에요. 자, 자신에 대한 배려가 낮고 상대에 대한 배려도 낮은 거 우리는 회피형.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배려도 낮고 자신에 대한 배려가 낮는데 상대에 대한 배려가 높은 건 배려형.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배려도 높고 자신에 대한 배려는 높은데 상대에 대한 배려는 낮은 걸 지배형. 그 다음에 나와 상대에 대한 배려가 모두 높은 걸 협력형. 그리고 그 다음 데를 타협형이라고 해요. 자, 회피형은요. 자신의 관심과 타인의 관심을 다 모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자체를 너의 입장, 나의 입장, 자, 이걸 모두 그냥 모르는 척, 그리고 거기서부터 도망가는 걸 회피형이라고 하고요. 자, 지배형은 상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나만의 관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아는 거지, 나만. 내 입장이 이렇고 나는 뭘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배형. 자, 그 다음에 배려형은 자신의 관심은 다 양보를 하고요. 타인의 관심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거. 그래서 나는 이걸 원하지만 다 네가 원한다고 하니 그렇게 할게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배려형. 자, 협력형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관심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통합적 대안을 찾아내려고 하는 형이에요. 그래서 내 관심과 너의 관심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원하고 너가 그렇게 원하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합쳐서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는 하는 거죠. 합쳐서 해보는 게 어때? 자, 타협형은 자, 서로가 자신의 입장을 양보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 자, 얘는 합의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한다라는 뜻인 거고요. 자, 얘는 뭐예요? 통합이에요, 통합. 자, 너 것도 그렇고 내 것도 그렇고 다 합쳐. 그래서 너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모두 다 이뤄보자 라고 하는 걸 협력형이라고 한다. 자, 요렇게
갈등 해소 방법이 어느 하나가 가장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맞춰서 그걸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할 때 다 통합할 수 없겠죠. 그리고 한 사람의 의견만을 들을 수도 없다면 타협형이 가장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어쩔 땐 그래 너희들 얘기를 다 맞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끌고 갈게 라고 하는 CEO처럼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자, 그리고 회피형,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갈등을 해소시키는 데 있어서 무조건 노력을 기울여서 하기보다 어느 정도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기다려주는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갈등 유도, 조직의 침체와 무비판적이며 활력을 잃을 시 경영자는 갈등을 촉진시켜 적정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외부 인력의 영입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자, 이는 갈등을 유발시켜 비능률적이고 구태의연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약간의 스트레스가 필요해요. 너무 행복하기만 해도 사람의 일이 능률이 오르지 않고요. 너무 즐거운 일이 없이 너무 우울한 일만 있다 해서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너무 힘들고 지치겠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없다 그러면 또 그것로 인해서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왜 라이벌이라고 하죠. 자, 나에게 라이벌이 없어. 나 혼자 잘났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더 높은 곳을 위해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라이벌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가 얘보다 조금 더 나아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좀 더 본인이 뭐 공부를 조금 더 한다든지 어떠한 노력을 조금 더 한다든지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걸 지금 여기선 갈등 유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일정의 스트레스와 라이벌을 줌으로 인해서 활력을 잃었을 때 경영자들은 요런 걸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적정 수준을 유지시키려고 한대요. 근데 안에 내부적인 직원에서만 요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서로 경쟁을 하는 건 좋지만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기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인력을 영입시키기도 한다. 어떠한 뭐 프로젝트 팀을 꾸려서 이 사람들이 하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회사 내부에 있는 직원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상기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는 갈등을 유발시켜 비능률적이고 구태의연한 조직 분위기를 쇄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침체돼 있고,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죠. 우리 회사에 오래 다니거나 어느 뭐 매장에 오래 다녔을 때 너무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조금 해이해지거나 뭔가 노력하지 않는다거나 뭔가 한 발 더 나아가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쇄신, 바꿔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3차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갈등은 무엇인지, 그리고 갈등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자, 요것들의 내용 정리 잘 하시고요. 우린 다음 주에, 지금 여기 챕터 5에서 다 배우지 못했던 것 중에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레포트에 대한 내용들 우리 첫 시간에 알려드렸으니까, 그 레포트 기억 잘 하시고, 오늘부터 레포트 작성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레포트 작성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뭐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 바로 주시면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뭐 전화 주시고요. 자, 이번 한 주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무사하게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